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북 송금, 이재명을 방북하게 하기 위해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신 대북 송금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모두 조작되었고 그리고 허위다라고 하는 김성태의 녹취록이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성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녹취록이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 녹취록, 그리고 김성태만이 아니라 김태헌이라고 하는 전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 녹취록이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서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를, 그리고 이화영을, 방용철을 똑같은 날 1시 33분에 불러내더니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똑같은 날 불러내고 9시 43분에 똑같이 복귀시켰다.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5월 29일이고요 5월달입니다 5월 2일, 5월 10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9일 5월 1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1시 20분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9시 25분에 구치소로 다시 복귀합니다. 간 곳은 어디냐? 바로 박상용 1313호 박상용 검사실이죠. 이 내용 저희가 구치소에서 받아서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내용 저희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다시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구치소로부터 자료를 받았고요, 우리 보좌진들이 밤을 새워 찾아낸 겁니다. 이화영은 박상용이 도대체 100번 더 넘게 부른 거 아닙니까? 김성태, 방용철 이렇게 부른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연어 먹었대, 소주 먹었대, 그것도 어디서? 검사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범인 잡으라고 나랏돈 줘가면서 검사 시켜놨더니 이것들이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리고 허위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나라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허위로,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감옥에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박상용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 이 녹취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녹취록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3월 10일 김성태 그리고 김땡땡 구치소 접견 녹취입니다. 이거 영원히 묻힐 뻔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검사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김성태가 이야기합니다.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XX 이재명이한테 돈을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X 까고 열받아가지고 XXX들이,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들이 정직하들 못해. 아, 더러운 놈의 XX들의 아주 듣던 말던 XX, 나가기도 싫은데 이 X 같은 것들. 이게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취록입니다. 이게 세상에 터졌습니다, 여러분. 김성태는 왜 이렇게 녹취록에 남겨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치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이런 내용 알았던 거 아닙니까? 검사는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또 박상용 검사가 시켜서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줘보십시오. 요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20일 1313호실 검사실 소환 관련해서 자료하면서 몇 달 만에 검사실에서 검사가 배상윤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통화했거든. 어제 병원에 입원했더만 당뇨가 500까지 올라가지고. 접견이 누가? 라고 묻습니다. 누가 누구랑 통화를 했다고 묻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검사실에서 검사는 1313호실이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배상윤한테 전화해보라고 해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누가 누구랑? 이렇게 물으니 배상윤 통화했어요. 검사실에서 통화했다고 지랄들 하는 거야. 이 XX들이, 교도관들이 난리를 났다는 겁니다. 교도관 지침이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이 피고가 외부인과 통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교도관의 준칙이에요. 그런데 이거 놓치고 통화했다고 이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배상윤이 누굽니까? 배상윤이 입국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배상윤 들어오면서 이재명 이름을 불어라 라고 저희가 청문회 때 그 증언 들었던 그 사람이 배상윤 아닙니까? 이 박상용 검사가 시켜서 통화했는지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는 검사실에서 검사가 배상윤 회장한테 전화해보라고 해서 통화했거든. 이라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이 다 까졌습니다, 여러분. 녹취록이 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성태 경고지기 김태현이 하는 말입니다. 23년 5월 26일 그 XX들 수원지검을 지칭하는 건데요. 어차피 그 XX들 어차피 박성용이가 카바를 칠 수 있게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이가 그걸 안 들어줘 버리니까 우리만 지금 여기 당하지 저기 당하지 계속 왔다 갔다 당하고 있다니까. 6월 26일 내일은 검찰 조사 받으러 가야 해.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자기네들 마음 꽂히는 대로 하는 거야. 이 자기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수원지검을 말하는 겁니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까져버렸습니다. 다 공개돼 버렸습니다. 2023년 5월에 집중 소환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공휴일까지 불러댑니다. 누구를? 김성태와 박용철과 이화영을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9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5월 31일에도 이 세 사람을 계속 불러댑니다. 이 사람들 다 기소되고 끝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대면 이거 불법 소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들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고 그 불법을 또 뒷받침하는 녹취가 이렇게 온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한 거죠. 정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가중처벌되어야 되죠. 간단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돈 안 줬다. 검찰이 장난쳐. 김성태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장난쳐 김성태의 고백이 폭로한 진술 제조의 실체, 공개된 녹취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에게 돈 안 줬다, 검찰이 장난쳤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돈 안 줬다고 나와 있어요.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방북시키려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에다 돈을 준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마치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끼어드는 변호사들은 다 윤석열과 관계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콩고물을 얻어먹었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진두지휘한 게 윤석열 또는 김건희일 거라 저는 예측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도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윤석열, 김건희 측근들이 이 과정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사실 무근임을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녹취록 전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검사들 수법이 똑같네, 정직하지 못해, 높은 놈 결국 이재명 기소하려는 게 목표야 라고 그의 발언은 당시 수사가 실체적 진실규명이 아닌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든 정치적 기획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쌍방울의 다른 임원조차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이다 라고 한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방에서 수도 없이 제기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연어 술 파티에 이어 생일 케이크까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검찰이 만들어낸 거래와 회유의 온상으로 검찰이 전락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박상용 검사가 시켜서 검사실에서 배상윤 회장과 통화를 했다. 수사 과정에 비정상적인 공모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그토록 부정해온 연어 술 파티 회유 정황은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흉금 없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며 검찰청 내에서 술을 마시고 진술을 맞추려 했던 구체적인 모의 과정으로 사실상 규명되었습니다. 심지어 김성태의 생일에 한 여성이 케이크를 사왔다는 진술까지 사실상 검찰 청사가 피해자의 부적절한 거래와 파티의 장소로 활용된 것입니다. 국정조사로 조작의 뿌리를 뽑고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획된 시나리오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정치검찰의 만행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반드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북에 썼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제가 최고위원일 때 목숨까지 던지려 했던 일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검찰의 조작, 수사, 압박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수없이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세상을 떠난 일이 생기자 자신에 대한 고통으로 그 모든 것을 던지려 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검찰들의 조작, 그런데 저희는 보면 압니다. 직접 다 챙겨보니 이것은 조작이었고 회유였고 그랬다는 걸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검찰로부터, 구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조작이었습니다. 그 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의 검찰들이 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서영교가 법사위에서 수도 없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처벌을 촉구했던 내용들이 이제 또 교도 구치소에서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모든 제도와 방식을 총동원해서 검찰들의 이 나쁜 작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음모, 그리고 그 행위 등을 낱낱이 수사해서 밝혀내고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의 끝이 불법 비상계엄이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란 수괴가 처벌되었으니 이들도 모두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